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자가 사귀고 싶은 남자에게 보내는 신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여자가 사귀고 싶은 남자에게 보내는 신호. 1점 먼저 연락한다. 대부분의 경우 여자는 남자가 먼저 연락하기를 바라지만 정말 마음에 드는 남자가 생기면 메시지나 카톡, 전화로 먼저 연락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카톡으로 굿모닝. 아침은 먹었어요? 오늘은 뭐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녀는 자연스레 안부를 묻고 대화를 이어나갈 거예요. 특별하게 뭔가 용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사소한 일상의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과 대화를 이어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대화가 끝나갈 무렵 자연스럽게 그럼 우리 주말에 만날까요?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듭니다. 2점, 질문을 많이 한다. 여자가 당신에게 이것저것 질문을 많이 하게 되었다는 것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자들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끊임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이죠.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잘 먹는지, 취미는 무엇인지 등 다양한 질문을 통해 상대방에 대해 알아가는 동시에 대화를 할 수 있는 소재들이 늘어나게 되어서 두 사람 사이가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됩니다. 또한 그녀에 관한 이야기나 일상에 대해서도 당신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좋아하는 메뉴는 무엇인지, 주말에는 무엇을 하는지, 언제 시간이 나는지 등 그녀의 일상을 사귀고 싶은 남자와 공유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3점, 자꾸 쳐다보다가도 정작 그와 시선이 마주치면 부끄러워서 피한다. 만약 자신이 다른 곳을 보고 있는데 여성이 자신을 보고 있었다면 호감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선이 자주 마주친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이 자꾸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런데 막상 눈을 마주쳤을 때 당황해서 여성의 얼굴이 빨개지거나 고개를 급하게 돌려 시선을 피한다면 당신을 좋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자들은 정말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거든요. 4점, 문자나 카톡을 자주 보내고 하트 이모티콘을 자주 사용한다. 남녀를 불문하고 관심이 있는 이성에게는 수시로 문자나 카톡을 보내면서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너무 좋아 자꾸 생각나기 때문에 생각날 때마다 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좋아하는 남자에게 메시지가 오면 여자들도 당연히 빠르게 답신을 합니다. 또한 카톡의 내용도 짧은 단답형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이어지고 당신의 일상이나 취미 등 사적인 질문을 많이 하고 있다면 당신을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카톡을 자주 주고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상대방에게 호감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회사 동료나 동창일 경우 일이나 과제 때문에 카톡을 자주 할 수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업무나 과제에 관한 질문은 많지만 정작 당신과 관련된 사적인 질문을 하지는 않거든요. 카톡의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 업무 이야기만 잔뜩 있고 당신의 일상이나 사적인 질문이 거의 없다면 그녀는 당신에게 관심이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또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썸 타는 남녀 78,175명의 카톡 대화를 분석한 결과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남녀 구분할 것 없이 하트 이모티콘을 많이 보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자들은 좋아하는 마음이나 귀여움을 은근히 표현하고 싶기 때문에 하트나 예쁘고 귀여운 이모티콘을 사용해서 답톡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톡에도 자신의 마음과 애교를 담는 거죠. 5점, 자꾸 뭔가를 해주려고 한다. 여자는 사귀고 싶은 남자에게는 자꾸 뭔가를 해주고 싶어 합니다. 요리를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에게 도시락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작은 선물도 사주는 등 사소한 것 하나도 챙겨주려고 하는 거죠. 여자들도 좋아하는 남자에게는 돈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맛있는 밥을 사면 커피라도 사려고 한다거나 대신 작은 선물을 사주는 등 성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호감이 있는 남자에게 잘 보이고 싶고 연인 관계로 진전하고 싶은 마음에 나름대로 그의 마음에 들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죠. 6점, 폭풍 리액션을 하고 그가 평범한 이야기를 해도 재미있어하고 웃어준다.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면 대화를 나누면서 남자가 하는 말마다 폭풍 리액션을 해줍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고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로 리액션을 크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의 의견에 동의하거나 무조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녀가 당신의 평범한 이야기에도 집중하며 들어주고 그다지 재미있는 말이 아닌데도 즐거워하며 웃어준다면
당신을 좋아하고 있다는 호감의 신호입니다. 7점. 가벼운 스킨십에 대한 거부 반응이 없고 은근히 스킨십을 유도한다.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스킨십에 대해 방어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스킨십에 거부 반응이 없고 은근히 당신의 스킨십을 유도한다면 그녀는 당신에게 호감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화를 하다 은근슬쩍 가볍게 팔을 스친다든지 등이나 팔을 살짝 치면서 웃는다든지 갑자기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는 등의 방식으로 은근히 스킨십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당신의 스킨십에 너그럽게 반응하고 자주 스킨십을 하길 원한다면 여자의 마음이 당신에게 이미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8점. 별거 아닌데 진짜 고마워하거나 미안해한다. 여자는 사귀고 싶은 남자의 작은 친절에도 정말 고마워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일기예보 보니까 오후에 비가 온대. 우산 꼭 챙겨가. 남자: 알았어. 걱정해줘서 고마워. 여자: 정말 일상적인 말이지만 사귀고 싶은 남자에게 들은 말이기 때문에 의미 있고 고맙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별거 아닌 일에도 엄청 미안해합니다. 지금 버스 타고 가고 있는데 길이 엄청 밀리네. 약속 시간에 10분 정도 늦을 것 같아. 조금만 더 기다려줄래? 진짜 왕미안해. 대신 밥은 내가 쏠게. 여자: 나는 괜찮으니까 천천히 와. 남자: 이런 식으로 별일 아닌데 오버하면서 미안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9점. 외모의 변화를 주고 여성스러운 모습을 어필한다. 여자들은 좋아하는 남자가 생기면 옷이나 외모에 신경을 씁니다. 관심 있는 남자에게 예뻐 보이고 싶은 마음 때문이죠. 여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사귀고 싶은 남자에게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예를 들면 바지만 입던 여자가 치마나 원피스를 입는다든지, 화장을 거의 안 하던 여자가 화장을 공들여 한다든지, 안 뿌리던 향수를 뿌린다든지 등의 변화를 주면서 그에게 여성스러운 모습을 어필하려고 하는 거죠. 또한 사귀고 싶은 남자가 긴 생머리를 좋아한다면 자신의 취향은 아니지만 그를 위해 머리를 기르려고 할 겁니다. 이처럼 여자는 좋아하는 남자의 취향에 맞춰 스타일을 바꾸기도 합니다. 10점. 둘이서 만날 기회를 만든다. 여자도 좋아하는 남자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그와 만날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개봉하는 영화를 같이 보러 가지 않겠냐면서 은근히 문화생활을 공유하는 데이트를 하도록 유도한다든지, 힘든 일이 있는데 술 친구가 되어 달라든지, 맛집을 찾았는데 같이 가자는 식으로 둘이서 만날 기회를 만듭니다. 남자와 마찬가지로 여자도 마음이 없는 남자에게 시간과 돈을 투자하지는 않거든요. 황금 같은 주말에 남자와 시간을 보내려 하고 자신의 일상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 약속을 잡는 행동은 호감을 표현하는 시그널입니다. 11점. 친한 친구에게 소개시켜준다. 여자는 사귀고 싶은 남자가 생기면 자신의 친구들에게 소개시켜주려고 합니다. 친구나 지인에게 남자를 소개한다는 것은 그를 진정으로 자신의 생활 영역 속으로 들여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자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뭐든 자랑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와 사귀게 되었다는 걸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은근히 자랑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만나거나 어떤 모임이 있을 때 그를 데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자가 사귀고 싶은 남자에게 보내는 신호 11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1점. 먼저 연락한다. 2점. 질문을 많이 한다. 3점. 자꾸 쳐다보다가도 정작 그와 시선이 마주치면 부끄러워서 피한다. 4점. 문자나 카톡을 자주 보내고 하트 이모티콘을 자주 사용한다. 5점. 자꾸 뭔가를 해주려고 한다. 6점. 폭풍 리액션을 하고 그가 평범한 이야기를 해도 재미있어하고 웃어준다. 7점. 가벼운 스킨십에 대한 거부 반응이 없고 은근히 스킨십을 유도한다. 8점. 별거 아닌데 진짜 고마워하거나 미안해한다. 9점. 외모의 변화를 주고 여성스러운 모습을 어필한다. 10점. 둘이서 만날 기회를 만든다. 11점. 친한 친구에게 소개시켜준다.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자가 좋아하는 스킨십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 뻔한 키스나 잭스 말고 가볍지만 효과가 정말 크고 여자들이 진짜 좋아하는 알기 어려웠던 스킨십들에 대해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먼저 4위, 두 손을 올리거나 맞잡기.
음식점에서 연인들 사이에 음식이 나오기 전에 기다리는 동안 서로 할 말 없이 스마트폰만 쳐다보지 말고 반려견한테 하듯이 손을 맞잡아 보세요. 그러면 장난으로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지만 두 손을 맞잡게 되면 서로가 일정 거리를 정확하게 유지하면서 서로의 시선을 피할 수가 없고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게 되면 묘한 긴장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서로 이런 게 자세히 오래 쳐다본 적이 없어 살짝 어색할 수도 있지만 이때 묘한 감정이 흐르는데 설레임으로 또 전달돼서 여성분이 좋아합니다. 음식이 나오면 자동 해체가 되니 이때까지만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카페나 술집 같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두 손을 올리거나 맞잡기를 시도해보세요. 남녀 손 앞뒤 상관없습니다. 은근히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는 시선이 신경 쓸 수도 있겠지만 즐기게 될 겁니다. 어색해서 이마에 땀이 삐질해도 좋고 손이 흥건히 젖어도 여자분은 이런 모습을 더 좋아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나만을 위해 지금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또한 왠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 부끄러워서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아닌 함께 있어서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보이고 싶은 여자가 되니까요. 우리 이렇게 사랑하는 사이라는 걸 공표하는 표식이 되기도 합니다. 3위, 손과 손가락 애무여주기. 손과 손가락은 성관대가 몰려있고 또 다른 소중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손을 잡은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을 손으로 문지르거나 쓰다듬어주는 것도 여성분들이 좋아합니다. 연인 사이라면 시선이 마주치면 남자의 검지손가락으로 삽입하듯 그런 게 묘사해도 좋고 남자의 검지로 여자분은 엄지와 검지 주위, 일대를 간지럽게 해주는 것도 좋아합니다. 특히 이 표현은 분위기 좋은 바나 와인바 라운지에서 칵테일이나 와인을 손가락에 묻혀 이용하면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손을 잡고 있으면 엄지손가락으로 손바닥을 보아도 좋고 손을 2번 정도 눌러주시고 돌아오는 반응을 보셔도 좋아라 할 겁니다. 연애 고수들은 손장난만으로도 여자를 흥분하게 만들 정도로 가지고 노는 경지에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중년 남성분들이라면 여성분께 핸드크림을 사서 직접 발라줘도 굉장히 좋아라 할 겁니다. 은근슬쩍 손만 잡고 나서 다음 만남에서 그 촉감을 기억한 듯 손이 너무 건조하신 것 같아서요. 라면 선물하거나 손등에 뿌려줘도 효과가 있습니다. 남성분들 자기 손에 핸드크림을 너무 많이 발랐다는 식으로 살짝 덜어낸다는 느낌으로 두 손으로 발라주셔도 따뜻한 손기운이 여성분께 전달되며 기분 좋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2위, 이마에 키스해주기. 행동심리학에서 이마에 키스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존경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결정적인 장면에서 살짝 비켜가면서 시청자들의 아쉬움을 자극하기도 하는데 사실 사랑한다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리스펙트의 의미입니다. 오래된 사이가 아닌데 무조건 들이대는 키스 공격은 여자를 쉬운 여자로만 볼 수 있어 싫어하는 여자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진한 키스도 좋지만 여성분의 양팔이나 어깨 위를 잡고 이마 위에 살짝 입맞춤을 하면 배려하고 존중해준다는 것을 알 거랍니다. 그래서 아직 썸이나 이제 막 사귀기 시작해서 첫 키스를 나누기 전 사이라면 여자분을 아직 건드리고 싶지 않은 순수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의미로 이마에 키스부터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관계가 형성된 사이에서도 뜬금없이 분위기 잡고 해보셔도 남자를 새롭게 볼 수 있고 중년이나 불륜의 관계에서도 여자를 관계만 나누는 사이로 보지 않고 고급지게 본다는 것이니 관계 전에 먼저 이마에 키스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1위, 허리에 손을 올리거나 감싸기. 남자분의 경우 조금 놀아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텐데 여자들은 허리가 생각보다 되게 민감합니다. 클럽에서 놀아보신 분들은 무조건 남자는 목, 여자는 허리를 잡으라는 말이 있는 거 아시죠? 시선이 마주친 상황에서 남자가 허리를 잡으면 여자는 자연스레 남자의 목으로 손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년분들, 브루스 칠 때도 마찬가지인 거 경험들 해보셨죠? 백허그를 할 때도 살짝 허리부터 감싸게 되는데 13 이때도 여자는 남자의 품에 안긴 겉보다 등을 감싸는 따스함에 흥분을 느끼게 됩니다. 영화 타이타닉의 명장면에서도 백허그와 허리에 손을 올려 잡아주는 디카프리오의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죠.
또한 연인들끼리 함께 걸어갈 때도 여자의 허리춤에 손이 올리는 것도 자신을 보호해준다는 의미이기에 좋아합니다. 가슴에서 힙으로 떨어지는 사이에 있는 부위이기도 해서 허리는 가늘어야 하는 압박을 받는 부위이기도 하기에 조금 살집이 있어 신경 쓰고 있는 분들한테 들이대면 귓밥망이를 맞을 수도 있으니 적당히 봐가면서 해야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그래서 몸매에 자신이 있는 여성분, 일수록 허리를 드러내는 것에는 망설임이 없고 여자의 허리가 남자의 한 품에 딱 들어와야 남자도 좋고 여자는 기분 좋게 안길 수 있어서 서로 흥분도가 올라갈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자들과 체액이 섞이는 게 아닌 여자가 진짜 좋아하는 스킨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인 포도도 최고의 궁합인 음식도 있고 최악의 궁합인 음식도 있습니다. 몸에 안 좋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궁합이 좋은 음식과 먹어야 몸에 좋은 과일이 됩니다. 암과 치매의 예방을 위해 포도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와 최악의 궁합의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음식 궁합은 영양을 높여주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나쁜 궁합의 음식을 드시면 암과 치매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재료에는 모두 각각의 좋은 영양 성분이 있습니다. 그 성분을 알고 잘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위한 최고의 습관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과일은 가을이 제철인 포도입니다. 포도는 78월에 갈자색으로 익기 시작해서 향미와 과즙이 풍부해지고 날이 선선해지면서 당분이 올라가고 신맛이 감소해서 먹기 좋은 가을 과일이 되는데요. 포도는 보라색으로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대표적인 항산화 과일로 포도당과 가당 유기산까지 풍부해서 피로회복과 원기회복에 정말 좋습니다. 또 포도에는 칼륨, 나트륨, 아연, 칼슘, 천인과 같은 필수 미네랄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비타민 K, 비타민 B구와 같은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어 콜레스테롤이 걱정인 분들께도 최고의 가을 간식입니다. 또 포도에 있는 C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가득해서 알츠하이머를 늦춰주고 혈관 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고지혈증과 뇌졸중 예방에도 좋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포도 껍질은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포도 껍질에는 외부의 독성에 대해 방어를 해주는 레스베라트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암세포의 생성과 발전 전이를 모두 억제하는 엄청난 항암제로 뇌 건강을 좋게 하고 신경질환과 치매의 예방에도 최고의 음식입니다. 이렇게 좋은 포도도 같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포도와 함께 드시면 암과 치매 예방에 나쁜 최악의 궁합 음식과 최고의 궁합 음식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많이들 챙겨 드시는 포도즙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들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데 포도즙은 같은 과일즙보다 당 함유량이 매우 높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하루 권장 당 섭취량은 25 정도인데 포도즙 1포에는 평균적으로 10 이상 들어있기 때문에 포도즙 하나로 하루에 섭취하는 당 섭취량의 40% 이상을 섭취하게 됩니다. 포도의 당분은 체내 흡수도 매우 빨라 급하게 혈당을 올리기 쉬우니 특히 당뇨 환자나 당뇨 위험군 분들은 피해 주셔야 합니다. 혈당이 급격한 상승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장기적으로는 몸에 염증을 만들고 암과 치매와 같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고혈압이 있으시거나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포도 섭취를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고혈압 약은 칼슘 채널을 차단하여 혈압을 내려주는데 포도의 플라보노이드 성분 중 프라노쿠마린이라는 성분이 고혈압 약의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로 인해 약의 필요 이상으로 몸에 흡수될 수 있고 체내의 혈압을 낮춰주는 약성분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어 간 기능을 떨어뜨리고 과도하게 혈압을 낮추는 효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약 섭취 12시간 전후로 포도를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해산물과 와인을 같이 드시거나 식사 후 과일로 포도를 먹기도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위와 장의 소화 기능이 약해지면 포도와 해산물은 함께 드시면 좋지 않습니다.
포도에 있는 항산화 물질인 탄닌이 문제가 됩니다. 탄닌은 몸속 중성지방의 분해를 촉진하는 성분으로 혈관 건강과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또 항산화 효과로 활성산소를 정화해주고 몸속의 만성 염증도 없애주니 최고의 항산화 효과를 주는데요. 그래서 고혈압과 뇌출혈 등의 예방과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탄닌은 몸속 알카로이드 성분과 같은 독소도 해독해주고 살균도 시켜주는 최고의 성분입니다. 이렇게 좋은 탄닌이 가득한 포도가 해산물과 함께 드시면 문제가 됩니다. 생선, 새우 등 해산물에는 단백질과 칼슘 등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포도와 함께 먹으면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지고 해산물의 칼슘과 포도의 탄닌이 결합하여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결정체로 변하게 됩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이런 결정은 위과 장의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노년의 위를 더부룩하게 만들고 복통과 구토를 유발합니다. 해산물에 들어있는 탄닌과 포도의 탄닌이 과다 섭취하게 되면 위산과 화학 반응으로 담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 장운동을 저하시켜 만성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몸의 염증을 유발시켜 장염 위험 심하게 되면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포도는 어떤 음식과 함께 먹어야 최고의 궁합으로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포도와 최고의 궁합 음식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포도즙은 당이 높고 와인을 추천해드리니 조금 의아하실 텐데요. 그 이유는 포도즙과 와인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포도 품종의 차이 때문입니다. 포도즙을 만드는 포도는 당분이 강한 반면 와인에 사용되는 포도는 알이 작고 당분이 적게 들어 있습니다. 또 와인은 발효 과정을 거치는데 효모가 결합하면서 당분의 함유량이 적어 미국의 한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 당뇨병 환자들이 3개월간 매일 와인 한 잔을 마셨더니 공복 혈당이 떨어지고 혈당 조절에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포도 와인 속의 레스베라트롤이 노화 방지와 암 예방에 매우 좋고 탄닌 성분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주고 혈관을 확장시켜 혈전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 12잔의 와인은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고 기미의 빈 피부 노화도 막아준다고 하니 술을 즐기신다면 적당한 와인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사과는 건강에 좋은 보약 같은 과일인데요. 특히 포도와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배로 된다고 합니다. 사과의 항산화 물질인 커르세틴 성분은 호흡장애와 암을 치료하고 기억력을 좋게 해주는데 포도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인 카테킨이 항산화 성분으로 혈전을 막아주고 동맥경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두 항산화 물질이 만나 심장을 튼튼하게 해준다고 하니 포도와 사과를 함께 섭취하시면 건강에 최고의 과일 궁합입니다. 포도의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 성분은 육류와 함께 먹게 되면 그 효과가 배로 된다고 하는데요. 육류를 섭취하면 지방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두 가지 유독 물질을 포도가 억제해준다고 합니다. 그 유독 물질은 말론다이알데하이드, 하이드로페록사이드인데 포도와 함께 먹으면 이 두 독성 물질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걸 막아줍니다. 알카리성 성분인 포도와 육류를 함께 드시면 소화 흡수를 도와주고 포도의 탄닌 성분이 느끼한 맛을 잡아준다고 하니 고기를 먹을 때 와인과 함께 드시거나 고기를 먹고 후식으로 과일을 챙겨 먹으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포도와 함께 드시면 최악의 궁합을 보이는 음식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최고의 궁합 음식과 최악의 궁합 음식을 참고해서 포도를 섭취하시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다음번에도 더 유용하고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많이 준비해 오겠습니다. 더 힘낼 수 있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